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윤사 문제 어떠셨어요? 저 오늘 윤사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봐 주시고 한 문항마다 분석하는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 단원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대단원 1단원은 전체 단원을 총망라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진 않았습니다. 동양, 서양,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그 분포가 서양 사상에서 좀 더 많이 출제됐고 동양 사상, 그 다음 사회사상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좀 더 중요 문제 혹은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표기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로 유교, 동양 사상 부분에서는 유교 파트, 거기에서 성리학, 양명학, 정약용, 이황희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전적으로 윤리학 사상에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항이죠. 근데 그 외에 유교는 아니지만 동양 사상 파트에서 불교도 말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단어부터 좀 잘 체크해두면 좋겠고, 불교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어떤 특정 그 학파나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별해서 좀 봐두는 것도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 넓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특성들을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서양 사상 파트에서는 각자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제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고 불안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평을 위해서라도 이런 요소들을 좀 챙겨놓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사상 파트 부분에서는 사회계약론 부분이 그래도 좀 더 우리한테는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이 되겠죠. 그럼요, 제가 지금 요 얘기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단원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포인트예요. 이황과 이의가 중요하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사상가인 걸 알아. 근데 이번에 이 이황과 이의가 그 전에 출제되었던 이황과 이의랑 좀 달라. 또 정약용이 출제되었어도 예를 들어 성리학에 딱 붙어있는 정약용의 그런 그 차이점 정도를 물어보는 좀 확연히 그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구도와는 좀 더 다르게 여긴 좀 들어가고 여기는 좀 더 얕아지고 그런 류의 변화가 보였잖아요. 이 변화가 이번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확 달라진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어떤 중요 포인트를 해서 난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좀 바뀐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황과 이의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긴 한데 항상 나오던 그 패턴이 아니게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좌표 평면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수월하게 풀었어요 하는 우리 윤사로도 있을 거고, 반면에 선생님, 저는 좌표 평면이어도 여전히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선지를 구성하거나 문항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난도 조절하는 포인트가 변화된 게 좀 보인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이황과 이의처럼 아주 어려운 극강의 어려운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제에서도 내가 좀 추론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선지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구장창 문제만 많이 풀어봐서 그 표현과 그 문장들을 많이 봤다. 혹은 그러한 텍스트를 많이 읽어뒀다. 그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에서만 그렇게 나왔던 것이 아닌 조금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추론을 탁 훅 찔러서 물어볼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사고할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요 점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잘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문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옆에 교재 펴놓고 교재에서는 이사상가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제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자료 플러스 같은 그 자료 혹은 개념 정리 부분, 거기에 해석에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를 매치시키면서 한번 봤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도하게 어려운 거, 과도하게 멀리 있는, 과도하게 새로운 것만, 그런 것들이 나를 고득점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연계교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료를 잘 활용해서 실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밀하게 이해해서 빈개념 없이, 오개념 없이, 비약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나의 그 사상에 대한, 언어에 대한 편견 없이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으로도 저 진짜 이 강조의 표현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내 편견이나 선입견 빼고 있는 그대로 어떤 뜻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건지, 또 이 사상가는 특정 이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짚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해야 새로운 선지가 나왔을 때, 추론을 요구할 때 그 단어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건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감을 잡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기본부터 제대로 개념의 단어부터 어휘부터 면밀하게 정밀하게 이해를 하자는 것인데, 그 기본 개념부터 심층적인 사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어지고 사상가들과 비교 분석하면서도 공통점까지 찾아낼 수 있을 그럴 사고력을 키워가는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혹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다면 더욱더 앞으로 만점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남은 수완이라는 소중한 연계교재에서 어느 정도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빨리 득점해야 되는 주제와 좀 더 공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주제의 속도까지 잘 조절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이후에 저를 놓치지 마시고 저랑 손 딱 잡고 수완이라는 마지막 연계교재 제대로 한번 속도와 깊이를 조절해서 지금 이 변화된 그 포인트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